개인회생 고려하시는 채무자분들 중 대부분은 연체가 되는 상황을 처음 겪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체가 시작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예상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따라서 오늘은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어떤 서류들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서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불안한 마음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보통 4가지 서류를 순차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상환 촉구서 또는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지서, 두 번째로 법적 절차 착수 예고서, 세 번째로 지급명령, 네 번째로 채권 양도 통지서인데요. 이 중 채무상환 촉구서, 법적 절차 착수 예고서, 채권 양도 통지서는 채권자 측에서 직접 보내는 서류이고,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서 보내는 서류인데,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머지 3가지 서류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상환 촉구 통지서,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지서, 같은 거기는 한데 보내는 채권 추심 업체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채무상환 촉구 통지서는 말 그대로 채무상환을 촉구하는 거니까 빨리 돈 갚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는 채권사에서 직접 보내기도 하지만 별도의 채권 추심 업체에 이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을 해서 그 채권 추심 업체가 대신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채권 추심 업체가 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수임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해서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류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려신용정보라는 채권 추심 업체가 위임을 받은 건데, 채권자 신한카드와의 위임 계약을 통해 추심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채무자분은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계셨고, 신한카드가 연체되니까 신한카드 측에서 고려신용정보에 추심 업무를 위임하면서 돈을 받아와라, 이제 이 업무를 시킨 거겠죠. 사망에 보면 채무 내역, 채무자 명과 원금과 이자, 그래서 총 채무는 얼마다, 이렇게 이제 기재되어 있죠. 맨 밑에 담당자, 금융이부, 제가 가려놓긴 했는데 이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려신용정보에서 이제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그리고 만약에 갚을 의사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지서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한카드에서 이제 보낸 거고, 총 채무 금액이 얼마이고 언제 연체됐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의 변제 방법으로 예금주 누구, 국민은행 어느 계좌로 이 돈을 보내면 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채권 추심 전문기관 미래신용정보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한카드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연체가 되니까 미래신용정보라는 채권 추심기관의 독촉 절차를 진행하게끔 의뢰한 거고, 단순하게 언제까지 갚으면 된다 이런 정도 독촉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법적 의미가 있는 문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체 기간이 2, 3주가 넘어가면은 법적 절차 착수 예고서라는 거를 또 채권사들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법원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지급명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서를 놓고 보면은 보통 내용이 압류, 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실제로는 압류를 하려면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채권사 입장에선 지금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바로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상태일 거고, 그러면 가압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은 바로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없는 채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의 예금이라든지 급여가 가압류되어야 되는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사들이 법원에 일정 비율의 공탁금을 돈으로 내야 됩니다. 공탁금을 일일이 다 내려면 채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장, 예금이라든지 급여에 대한 가압류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서류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이것도 보면서 말씀드리면 법적 절차 착수 예고서 되어 있고 롯데카드에서 보낸 거죠. 10월 13일 이후로 가압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조속히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결제 대금, 연체 금액이 얼마인데 전용 입금 계좌 신한은행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독촉에 불과한 겁니다. 앞서 살펴본 채무상환 촉구 안내문과 크게는 다르지 않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내 급여나 통장이 바로 압류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 양도 통지서인데요.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융권 채권사들, 특히 1금융권이라든지 2금융권 저축은행, 그리고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오래된 부실 채권을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 자신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실 채권이 되면 헐값에 대부업체의 채권을 매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대부업체는 이 채권을 1금융권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들로부터 사온 거니까 채권자가 변경됐다라는 거를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의미에서 보내는 통지서다. 그러면 채권양도 통지서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발신인 주식회사 프라미스 대부라고 되어 있고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이 귀하에 가지는 채권을 주식회사 프라미스 대부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채무자분은 대신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건데 돈을 못 갚아서 부실채권화가 되니까 대신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이 채권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헐값에 프라미스 대부라는 곳에 이제 채권을 매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프라미스 대부의 돈을 갚아야 되는 건데 미상환 금액,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기존 채권자는 대신저축은행, 그리고 양수인 겸 양도통지 대리인, 새로 변경된 채권자가 프라미스 대부 이렇게 된 겁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채권이 매각되면서 자연스럽게 받는 서류 정도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만 그냥 가볍게 전달해 주시면 충분하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전혀 아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 명령을 제외하고 연체되면 받게 되는 세 가지 서류를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분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실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서류들은 아닙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잘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